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3일 기획TV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이제 거의 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뭐 방송은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방송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는 계속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수와 관련됐거나 현재 재료가 안 나올 주식들은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히 얘기 드릴 거는 이 미국의 깜짝 고용 강세로 금융시장이 충격, 뉴욕 증시 1%대 금리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6%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 미국제 10년물이 4.8%까지도 육박했습니다. 30년물은 한때 5%까지 미 증시 강세론자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그래서 지금 30년물이 계속 오르는 건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30년물이 오르는 거는 주택금리를 올려서 결국에는 금융기관이나 또 그러한 이제 한마디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그 미국인들의 급속도로 악화시켜서 어, 한마디로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금융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채권 금리가 뜨는 게 더 문제예요.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고용 직후 발표 직후 4.79%까지 고점을 높이며 2023년 11월 초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95%로 전장보다 3bp 상승했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장중한 때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물이든 뭐 10년물이든 이런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고용이 탄탄하고 뭐 인플레가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엘렌이 진두지휘한 이 미국의 재무장관 이 엘렌 할머니가 있죠. 이 엘렌이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로다가 이제 뭔가 계속 그 이 주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가죠.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연체 주택 그 대출 주담대 연체율도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악성 매물로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또 환율에 대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어쨌든 환율에 개입해서 국민연금으로다가 이제 환율을 많이 때려 눌렀는데 과연 이렇게 개입하는 것 인위적으로 한국은행이 국민 그 연금을 쓰면서 그 외화로다가 이렇게 막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이냐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많죠. 결국 우리나라도 뭔가 환율이 됐던 이런 채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이러한 뭐 하여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터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터지겠고요. 먼저 뭐 그렇다고 1금융권이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이제 2금융권들이 좀 급속도로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악화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옴으로써 세계 경제는 블랙홀, 아무도 알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와 이런 자국 보호주의, 그리고 지금 뭐 거기 무슨 뭐죠? 그 그린랜드인가요? 그 캐나다 옆에 있는 그런 땅도 그게 이제 땅이 아 그 그 땅 핀란드 땅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 땅도 자기네가 그냥 사겠다. 막 그래서 거의 뺏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나 이러한 외교가 과연 또 관세 외교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그거에 대해서 또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죠. 자, 그럼 또 딴 거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무료방을 위해서 세 종목을 1월 달에 이제 집중 종목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자, HVM, 그 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그 다음에 일동제약입니다. 얘네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거의 19%까지 상승했다가 6%대로 빠져서 끝났죠. 네, 그 다음에 HVM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죠. 근데 HVM도 그렇고 다 이번 주부터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급등주 중에 한 5종목을 보겠는데요. 아까 그 3종목 플러스 2종목을 볼 텐데요. 이 대원전선이 오늘 16.0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대원전선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의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 차트가 아주 멋지게 그저 갈자리에서 계속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일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원전선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월봉을 봐도 다시 재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 달에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달이라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뚫었기 때문에 더 상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걸 뚫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대원전선에 오늘 간 이유는 뭐냐?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자, 대원전선 주가 급등 원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산불 전력망 복구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망을 필요한 인프라 복구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전선 등 전력 관련 제품의 수요가 폭발할 거다. 그렇죠. 대원전선은 뭐 LA 전력청, 대연 전력망 공급에서 이 LA 전력청에 전선을 공급할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 측은 현재 미국 전력청들과의 납품 규모를 꾸준히 누르고 있다. 그래서 LA 주 목표로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죠. 미국항 수출 물량, 그죠?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 확장은 대원전선의 매출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전력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겠다 해서 급등을 했어요. 이러한 스토리, 물론 단기적인 스토리겠지만 현재 이러한 스토리들 그리고 또 계속 이 대원전선이 시세를 전에도 받았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들을 지면서 이 전력망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때도 시세를 줬고요. 요번에도 역시 이러한 돌발 악재에 의해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전선은 저점에 사면은 또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자, 링크 제네시스는 계속 뉴럴 모픽에 대한 뉴럴 링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제네시스의 이 머스크 뉴럴링크 세 번째 인간 환자 칩 이식 성공에 급등하고 있죠. 이 뉴럴링크라는 거는 결국 그 신경망에 관련된 그런 칩을 넣어서 뭐 이런 기능을 되살리거나 로봇에 이제 한마디로 신경망 처리 장치를 넣어서 딥러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로봇이 이제 자시 혼자서 계속 휴머노이드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기사가 나왔죠.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2025에 참석해 뉴럴링크가 세 번째 인간 뇌 전자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에 마쳤다. 그렇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인공지능 기반 신경망 처리 장치 요거죠. NPU에 관련된 특허가 있습니다. 요거를 국비로다가 개발을 했죠.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기술과의 잠재적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NPU 신경망 처리에 특화된 칩으로 신경 신호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거와 플러스 알파로 마하완에도 이 특허 기술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삼성의 마하완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하죠. 요건 숨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제니시스는 이 삼성과 네이버가 개발한 약 15만 개에서 2만 개의 AI 가속기를 이제 납품이 거의 2025년 초에 납품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속 벌크업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네이버와 만든 AI 가속기가 NPU 기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수혜를 입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또다시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납품은 마완 얘기는 뭐 2월이나 3월부터 많이 나오겠죠. 그 전에 주가를 벌크업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자체가 아, 물론 저도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요 최고가를 뚫었어요. 그죠? 요 최고가를 뚫고 이제 다시 빠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거래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끝이 나야 돼요, 이번 주에. 여기 위에서 끝이 나면 뭐,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다음 주라도 긴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봉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5번 정도 맞고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끝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막말로 얘네가 시세를 빨리 줘야 되겠다 싶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한 이만큼 갈 수도 있겠죠. 윗꼬리를 달던가 해서. 그래서 이 링크 제니시스는 내일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물론 며칠 있다 갈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요 윗꼬리 부분을 조금 빠졌다가 내일 바로 채울 수도 있거든요. 며칠 있다 채울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그냥 제 의견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차트 자체로는 내일 급등해도 상관없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좀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 급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며칠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어쨌든 신기술, MPU 관련돼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예. 어차피 로봇의 이 휴머로이드, 로봇이 뭐 잘 보고 냄새 맡고 잘 걸어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뇌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뇌에 대한 처리 장치가 MPU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역시 테슬라 사장도 뇌는 MPU 기반으로 뇌의 칩을 이식하고 뭐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어쨌든 내일 급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익이 좀 많이 나시면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월 달에 집중 종목으로 제가 두 번째 제시했던 HVM을 한번 보겠습니다. HVM은 우주항공, 미사일 관련 들어가는 부품에 특수합금을 제작하고요. 700개 회사에 다품종 소량으로 납품을 하는 어, 기술이 좋은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패턴들이 거의 완성이 끝나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조만간 이제 급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조정을 주는 거죠. 이 안에서. 그죠? 또 이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주식은 이번 달에 꽤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주봉을 봐도 이렇게 군집을 하고 있습니다. 군집. 그죠? 요걸 못 뚫고 있고요. 요것도 못 뚫고 있지만 조만간 뚫리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군집이 끝났기 때문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뭐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얘가 타고 올라가면은 좀 길게 봐서는 한 5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HVM 월봉을 봐도 이제 여기서 이제 5일선을 대신 안 찍고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거죠. 다음 달은 되려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5일선 올라오면 또 거기서 올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단기적으로는 요 31,750원 요걸 뚫으면은 뭐 33,000원이든 뭐 그때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상 추세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가도 좋죠. 예. 그 다음에 아마 요번 달은 5일선을 안 찍어도 다음 달에는 이 올라오는 5일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HVM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주식들 없어요. 환율 올라가는데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기술력이 있는 또 이러한 유망한 사업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이 흔들죠. 많이 흔들어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이 무료 방송에 찍어둔 세 번째 종목 중에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바닥을 한번 더 찍으려고 해요. 그죠? 내일은 반등짜리죠. 내일은 반등이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윗꼬리 달면서. 아니면 뭐 쉬었다가 다음 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커브를 트는 이유는요. 얘가 지금 이제 JP 모건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JP 모건에 지금 요 비만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JP 모건이 지금 미국에서 하는데요. 이게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합니다. 16일까지 4일간을 하는데요. 요 4일간에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죠. 특히 에로를 성공시키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기술 이전이죠. 근데 여기 나간 회사 중에 지금 요번에 어쨌든 간에 일동제약도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일동제약 역시도
자회사를 통해서 뭐 아이디언스나 아이리드 BMS 등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 파트너링, 그 다음에 이 베나다 파립의 기술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술 수출이 뭐 하나 나온다면은 많이 가겠죠. 그죠? 예, 그런 위치예요.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13일에서 16일 동안 뭐 좋은 기사가 나온다면 슈팅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을 한번 이번 달에 잘 보시라. 뭐 조코바 코로나 치료제와 치료제에 대한 재신청도 좋은 재료지만 요번에 이 그 JP 모건 여기에 가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그게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인벤트리 랩 역시도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죠. 얘 역시도 그 뭐야 먹는 방법을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다 바꾸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거나 석 달에 한 번 맞는 이 제형 방식 먹는 거나 뭐 하루에 매일 주사 맞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을 한 8개인가 9개 신약을 그렇게 이제 변형해서 다이어트 약이나 탈모 치료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치료제들을 주사제, 장기 주사용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요번에 JP 모건에 나갑니다. JP 모건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쨌든 JP 모건 나가서 이렇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얘도 거기서 뭔가 좋은 기술, 애로 관련된, 기술 이전 관련된 뭐가 된다면은, 다시 또 급등을 할 수 있겠죠. 예, 최고가를 뚫어가면서. 그렇죠? 인벤티지 랩이 차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종목, 자, 대원 종목은, 대원 전선은 LA 산불에 의해서 전선 전력망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링크제니식스는 MPU 기술에 대한 그러한 독보적인 특허,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HVM은 우주항공, 로켓에 관한 특수학금에 대한 기술력, 그에 따른 매출 증가, 또 제2공장이 1월 달인가 완공이 되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과 인벤트지랩은 JP모건에 나갔죠. 예, 재료를 갖고 에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기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고 분명히 말해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종목 분명히 그 종목들이 요 1월 달에 시세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압축해서 광고도 안 붙입니다. 왜 안 붙이나요? 예, 후원받기 위해서요. 광고 해봤자 한 강의당 뭐 1,000원, 1,500원인데 그거보다는 후원을 커피값 한 잔이라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1월 달에 주식 집중 종목이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